반갑습니다. 장국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사를 두 개를 뽑았는데, 한 개는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의 월세내는 끔찍한 일이라는 기사고, 또 하나는 전국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처리 부산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전국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처리 부산이 가장 높아라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지난해 신고량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에 이어 서울, 천안, 대전, 순이라는 겁니다. 다방에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가장 신고 많은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다음 월 앞에가 그죠. 목요일 이제 월 화 수 목이 많고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이제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적겠죠 그죠. 분기별 신고량을 보면은 1분기가 35.2% 갈수 이제 떨어졌죠. 이제 그 말이 자꾸 녹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게 신고 이렇게 갈수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역별 신고 처리율을 보면은 부산이 78.2%입니다. 부산이 78.7%, 서울 강남구 사구 61.8%, 서울 관악 사구 59.4%, 천안이 57%, 대전 그죠? 이거 이쪽이 다 집값이 오른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물론 부산은 제가 그렇게 오른다고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올랐죠, 그죠? 이게 허위 매물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난해 부동산 허위 매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020년 다방 허위 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를 15월 발표했는데 지역별 신고 처리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서울, 관악구, 강남 사구, 천안, 대전 순이라는 겁니다. 신고 처리율이란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집중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처리가 잘 됐다는 의미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로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전체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이 35.24%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던 3분기에 다방에서 사전 대응 차원에서 6, 8월 자체 검수, 집중 검수 기간을 가진 데다 과태료 부담이 컸던 중개사들도 허위매물 올리기를 자제하면서 6, 4분기에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신고 처리율은 74.6%로 조사됐는데 부동산 시장 가열로 인해 업체 간 악의적 허위 신고가 잦아 신고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다방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 반복적으로 업체 간 허위 신고가 다수 발생해 신고 처리와 매물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다방은 악의적 신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허위 매물 신고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사정 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그죠 신고 허위 매물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물론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한데도 이거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또 부산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뉴스로는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의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중국인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쭉쭉 했다는 겁니다. 줍줍했다는 거죠. 국내에서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그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자국인은 근데 외국인들은 그저 마구 풀어놨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만 지금 이익을 본 셈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김성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6,836건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1조 2,400억 원치를 거래를 했다는 거네요. 이전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은 2016년
2만 2017년 2만 4천, 2018년 2만 6천 건, 2019년 2만 3천 9천, 만만한 상승으로 끌다가 하향에 추세했다. 네요, 그죠? 매년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섰던 것이다. 지난해가 그죠? 많이 돌아섰다는 거네요.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절반이, 그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국내 대출이 막힌 사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줍줍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부가 그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 대책을 세울 때는 외국인도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인들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를 차지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셈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 정부의 2016년부터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3,788건으로 4년 만에 79.2%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도 중국인들의 1,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이래 다 그죠? 외국인은 그죠? 그 대출 규제도 안 받고 또 다주택자 이것도 규제도 안 받고 이렇다라는 거래요. 그럼 이 법이 그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국인만 지금 국내 자국인만 지금 뭐 규제하는 꼴 된 거 아닙니까?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아니, 상호주의에 왜 위배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호주의 위배됩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당연히 외국인 투기 제한해야죠. 그죠? 외국인 투기 제한. 취득세를 20%를 다른 나라는 취득세를 외국인은 20%를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만 대책을 세워봤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죠? 아니,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합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리 좀 차단을 했어야죠. 지금 이 정부는 중국인이라면 뭔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권은. 중국인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중국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국인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규제를 정책을 하면은 손해보는 측은 결국 그 규제 받는 쪽이죠. 그죠? 그러면은 규제 받는 쪽이 어딥니까? 자국인이고 국내 또 서민층이 규제를 받는다 아닙니까? 예, 저도 이거 뭐 부동산을 자꾸 오르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적당하게 올라야 적당하게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사실 저는 한 3% 정도로 3, 4% 1년에 한 5% 이내에서 1년에 5% 이내에서 사실 오르는 거는 놔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죠? 자꾸 너무 급하게 오른다 아닙니까? 이게 급하게 오르는 거는 이 규제 정책을 해놓으니까 규제 정책을 해놓으니까 규제를 피해가는 쪽은 올릴 거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쪽 그죠? 수요가 많은 쪽하고 그죠?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규제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죠? 지방이나 지방 부동산은 지금 죽어나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지금 한 1억씩 내려도 안 팔립니다. 지금 돈을 한 1억씩 내려도 지방에는 땅이 안 팔려. 지금 그러니까 지방은 고사되고 있고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 수도권, 그 다음에 천안, 대전 쪽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부산, 그 다음에 울산, 뭐 대구, 뭐 저 광주, 이렇게 인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른단 말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더 어렵게 만들고 집을 사기 힘들게 만드는지. 이게 규제 정책을 하더라도 순서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부터 양도세를 먼저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양도세로 올리니까 출구를 차단해놓고 보유세를 올리니까 이거는 완전 세금 거두려는 정책밖에 더 됩니까? 처음에 보유세를 먼저 오르고 차라리 그러면 그 다음에 못 견디게 해가지고 팔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올려야지. 실제적으로 이 정부가 집을 잡으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은 양극화를 더 벌이려고 하느냐. 이 정부는 지금 양극화를 그저 더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층과 하층을 나눠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그죠? 인구를 국민 분열을 시키는 거죠. 하층민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정권 유지형이죠. 이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 이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명박 정권 때나 이런 때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집값을 안정해가지고 서민들이 살기 좋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오히려 그죠? 이 정부 들어와서는 서민들이 어렵게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재산도 없고 뭐 오직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명박 때. 그렇지만 이명박 때 노무현 정권 때 엄청 어렵다가 그죠? 이명박 정권 때 저도 이제 수익이 좀 나가지고 사업이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때 조금 이제 박근혜도 규제 정책을 좀 했죠. 그죠? 세금 정책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원만해 가다가 이번 정권 와서 내가 확 그죠? 그만뒀죠. 이 사업을. 그래서 저는 한 이 8년 동안 제가 미래를 그저 책임지려고 미래를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올인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밥은 먹고 산다 이거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